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총회 소집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 분쟁이 생겨서 이 대표자가 되게 큰 잘못을 했어. 이 사람을 해임시켜야 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자를 뽑고 해임하는 중요한 것들은 다 총회를 거쳐야만 가능하죠. 총회를 열어야만 지금 선출된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 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도 대표자한테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생업변호사 김호중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교회,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우리 주변에 흔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비법인 사단, 그리고 비법인 사단에 관한 분쟁 중에서도 총회 관련된 가처분 및 소송을 핵심만 짚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일단 비법인 사단의 개념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에서 총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총회 관련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구성했고요. 1편에서는 총회 관련된 분쟁을 설명하고 2편에서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구성원 지위 관련 가처분과 본안 소송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비법인 사단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단체의 실질을 갖추었으나 법인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으면 이제 각각을 개인이라고 부르죠. 그 개인이 모인 것을 우리가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뭐 동창회 모임, 우리 간단히 말하면 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 모임이겠죠. 그 모임들이 다 법적으로 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임들이 어떤 특정한 요건들이 있어야만 단체가 되고 그 단체들을 크게 나누면 비법인 사단과 법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법인격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단체로서는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단일체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비법인 사단을 부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판례가 있고 이것을 법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 로스쿨 학생들은 다 외우는 이제 판례 문장이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 방법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이게 이제 판례의 유명한 문장인데요. 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법 전문가가 아닌 PD님이 들으시기에는 비법인 사단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살면서 처음 들어본다거나 네.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허가를 주고 비법인 사장이 된다는 건지 단체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법인 사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입주자 대표 회의나 교회, 종중, 동창회, 어촌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 지역주택 조합이 다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법인 사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돈 문제인데 그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된다고 하면 동창회를 예를 들었을 때 그 동창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 단체 이름으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뭐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동창회에 소속된 몇백 명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 몇백 명이 각각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걸 없애려고 간편하게 만들려고 비법인 사단이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비법인 사단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총회라는 게 법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긴 한데 꼭 총회라는 게 뭐 이런 것이다라는 명확한 개념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체에 구성원들이 이제 여러 명 있겠죠. 몇십 명, 몇백 명인데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총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총회 자체가 단체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단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모여서 정하기로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단체의 규칙. 단체의 규칙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를 어떻게 뽑을지, 어디서 뽑을지, 보통 이 대표자 다 총회에서 뽑아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한 말이지만 구성원은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단체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총회에서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또 개최된 총회를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다양한 다툼들이 발생합니다. 이 총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보다는 가처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총회는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 사전 고지가 있습니다.
총회를 언제 열겠다는 사전 고지가 있으면 그 총회 장소랑 일시를 정해서 그 유인물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한테 배포하고요. 총회 장소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아까 말한 뭐 대표자를 선출한다거나 뭐 구성원에 관한 규칙이나 구성원을 제명하는 것도 총회에서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입시킬 것이냐, 어떤 사람을 제명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 총회에서 하는데 이 총회를 아예 열지 못하게 하는 것들부터 해서 이미 열린 총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까지 가처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두 번째로는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세 번째로는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이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 소집허가 가처분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다시 또 PD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임시총회 소집허가 가처분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임시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가처분이 필요하냐면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총회를 여는 시점이나 총회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뭐 매달 개최한다, 뭐 매년 6월에 개최한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계기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단체의 규칙 내에는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총회 소집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 분쟁이 생겨서 이 대표자가 되게 큰 잘못을 했어. 이 사람을 해임시켜야 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자를 뽑고 해임하는 중요한 것들은 다 총회를 거쳐야만 가능하죠. 총회를 열어야만 지금 선출된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 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도 대표자한테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 구성원들이 몇 명 이상 모이면 이 총회를 소집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민법에 규정이 있고 민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각각의 단체 안에 이 총회 소집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 70조 2항에서는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법원이 소집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한 가처분을 임시총회 소집허가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 자체를 열게 만드는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임원, 이사를 이제 해임시키려고 총회를 소집한다고 쳐볼게요. 이 대표자는 총회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절차나 이 안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표자가 위법하게 총회를 소집했다. 이거 자체를 막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자체가 이 단체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개최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제 3번째로 어떤 총회가 개최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그 개최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 대표자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이사를 해임시켰다, 억지로. 예를 들어서 이사 해임하려면은 뭐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150명만 찬성했는데 이걸 멋대로 뭐 회의로 조작해가지고 이사를 해임시켰다? 그러면은 그러놓고서 이 이사한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이 위법한 총회 결의 효력을 막을 필요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미 위법한 총회가 열려서 이것까지 마친 총회의 효력을 일단 멈추는 소송이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자체가 이제 시간이 급박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본안 소송으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본안 소송이 6에서 8개월, 때로는 1년도 걸립니다. 그럼 1년 뒤에 이사 해임이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복직해라 한들 그 1년 동안 이사가 아무런 활동을 못한다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개최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모두 보전의 필요성이 중요한데요. 이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가처분이 이용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도로 소명해야 됩니다. 때문에 개최금지 가처분보다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좀 더 이용되기 쉽습니다. 어떤 총회가 개최 자체가 금지될 정도로 엄청나게 위법한 총회는 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최금지 가처분을 해도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효력정지 가처분은 때에 따라서 인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 절차의 정관규약이라는 건 이 단체 내부의 규칙을 정관규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단체 내부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 총회 금지 가처분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회에 관련된 가처분 3가지, 이 3가지는 어떻게 보면 모든 단체에 다 적용이 돼요. 종중이든 교회든 조합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적으로 3가지는 다 알아두셔야 어떤 단체 내부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쉽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단체의 개념, 비법인 사단의 개념, 그리고 총회의 개념, 그리고 총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툴 수 있는 3가지 가처분 소송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것만큼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인데 대표자, 그리고 임원, 구성원 지위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